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서울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셨는데, 저는 이번 두 분의 안철수, 오세훈 두 분의 토론회 때도 안 나오고 어떤 기자도 질문하지 않는 부분 하나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울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르면은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사드 등 핵미사일 방어망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진핑에게 가가지고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 핵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요.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데 지진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핵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는데,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가장 문제는 북한의 방사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지금 핵미사일들은 굉장히 높은 고도를 거쳐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나 부산 같은 쪽이 사실 거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보통의 대포 있지 않습니까? 대포 중에서도 정말 거대한 성능 좋은 대포라고 좀 거칠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방사포가 있는데, 이번에 또 보면은 그 방사포를 개량해서 엄청나게 더 성능 좋은 거를 만든 거고요. 그 목표는 서울입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전 세계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보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입니다. 예. 그게 이스라엘이 보시면은 작은 나라인데 주위에 전부 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또는 이렇게 휴대용 발사체 같은 것들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희생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발사가 되면 즉시 그걸 탐지를 해서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우리 서울이 있으면 여기를 쇠로 완전히 둘러싼 쇠돔, 아이언돔을 만든다는 게 아이언돔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의 폭탄들을 막아서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 만드는 회사도 갔습니다. 이거 빨리 도입을 해야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오랜 소신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분의 이 단일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한 시민이 조선일보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님에게 고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당신들을 보면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김종인이 희생해서, 오세훈이 희생해서, 안철수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서 지금 선거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이분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광고가 난 바로 그날 저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안들 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단일화 협상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 광고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분노가 치밀고 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 불공정한 저 선관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정말 정권 교체가 되면 제일 먼저 손봐야 될 때가 바로 저는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것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저밖에 없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성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조해서 이분을 보호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투표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투표율을 제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전 투표를 하면은 그게 부정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일각에서 작년부터 사전 투표 반대 운동을 지금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4월 2일, 3일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선거법에 적혀 있어가지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자. 더구나 보수층에 속하는 60대 이상은 코로나 취약계층이니까 사전 투표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20대가 가장 반문재인으로 돌았는데 이 사람들은 생활 습관상 사전 투표를 하고 그날은 자기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국민의힘도 아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전 투표 독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사전 투표 독려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입니까? 네, 지금 일부에서는 이 사전 투표 부정 의혹이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투표율은 이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사전 투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율이 높아져야 야권이 이길 수 있지. 사전 투표에서의 부정 가능성 의혹, 의심 때문에 투표를 안 하시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결국은 그건 지금 정부 여당 조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끝나면 제가 또 단일 후보가 되면 바로 시작할 것이 바로 투표 독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 50%가 넘는 보궐선거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정말 힘을 보여줘야 이 정부가 따끔하게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못 차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계속 정권 교체까지 가는 거죠. 이분은 제 감으로는 분노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몰려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투표를 높았던 데가 재헌국회 선거였습니다. 93%. 그 이후에 언제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5년 2.12 총선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투표율이 86%였습니다. 네. 그래서 선명야당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지도하는 선명야당 신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한국의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분수령 같은 선거였는데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투표율이 한 60%에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야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은 권력투쟁이고 뭐 대통령 이야기에 의하면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는데 두 분이 단일화 과정에서 싸웠지만은 다른 어떤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세훈 두 분.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내일이든 모레든 어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만약 지면은 오세훈 씨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겠다. 그런 결심이 확고합니까? 네, 저희 둘이서 약속했습니다. 저희 둘이서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쇼하지 않고, 4번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도 쌓고,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쉽게 합의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론조사 문항 빼놓고는 모든 걸 서로 생각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무협상단에서 할 일은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협상단을 가동을 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와 저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풀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만 그건 오세훈 후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와 서로 신의를 가지고 있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 돕자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감정적 앙금 이것도 쉽게 해소됩니까? 저는 그분은 제1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분의 어떤 다른 의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맨 처음에는 찾아뵙고 선거에 대한 도움도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60, 네. 현상 유지가 한 40. 그래서 우리 안철수 대표가 우리 정치판에 끼친 영향이 현상 타파 세력이 된 겁니다. 그죠? 네. 현상 타파 세력의 상징이 되고 단일화로 정권 교체 가능하다는 것이 민심에 반영이 되어서 민심이 지금 돌고 있는데 특히 이 서울 민심은 반문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반문재인 도시가 됐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이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 어떤 연동 효과를 이렇게 끼치게 되어 있는 이런 시점인데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또 사퇴를 하면서 지지율이 급등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두 분이 중도와 보수를 한데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60%의 지지율의 기본인데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5%,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 합치면 이게 60%인데 이 여론 구조를 내년 대선까지 이끌어 가려면은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의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치권 처음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직업을 거칠 때 처음에 참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의사 처음 시작할 때라든지 IT 전문가였을 때라든지 처음 사장으로 회사 경영할 때라든지 뭐 교수할 때라든지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실수를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실수한 거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시간 쓰지 않습니다. 실수했을 때 뒤돌아보고 내가 같은 실수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배우고 앞으로 나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남겼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저는 윤 총장님은 야권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고 있는 거대한 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흩어져서 어떻게 될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직 정치하겠다고 선언은 안 하셨습니다만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야권의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분 만나 뵙고 제가 실수했던 것들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절박해서 그분이 시행착오 거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분이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윤 총장? 네, 만났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20대 총선 때 그때 아주 그 시골 구석에 좌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검사 생활 중에 제일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마침 총선이어서 제가 비례대표 진짜 영순위로 모시려고 만났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더 이상 앞으로
뭐 검찰 내에서 승진할 가능성도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역할을 하시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자기는 자기 지금 본질에 충실해서 끝까지 자기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호감을 가졌었고요. 헤어진 다음에 제가 전해서 들어보니까 그분도 보통 정치인들 만나면 막 뒤에서 머리 굴리는 거 보이고 막 그러는데, 검찰은 워낙 법률인들 많이 이렇게 다뤄봐서 한 번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저 사람은 절대로 뒤통수 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참 보기 힘든 정치인이다. 그래서 호감을 가지셨다고 전해서 들었습니다. 최근엔 안 만났습니까? 네, 최근에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만약에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만나서 어떻게 이런 걸 하면은 실수하실 수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저밖에는 드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